11일 광화문 광장은 탄핵을 축하하는 시민들로 가득 찬 반면 같은 날 대한문 일대는 탄핵 무효를 외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9일 치러질 전망입니다. 아시아권 목회자들이 한국을 찾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나눴습니다. 24년간 남아공 선교사로 지낸 김용혜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 이야기를 그림으로 전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처음 맞이한 주말. 시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가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촛불 집회는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의 장이었던 반면 같은 날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는 탄핵 무효를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꽃샘 추위도 물러간 광화문 광장에는 촛불의 승리를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34일간 이어진 촛불 집회는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날 전국적으로 70만 명이 참가한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탄핵 기각을 촉구하던 친박단체들도 같은 날 맞불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갈등 해소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년의 부활절은 세월호 참사 3주기 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교회가 우리들끼리만 기뻐하지 말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좀 보듬어 주면서 주님의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분노를 내려놓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전국은 급속히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차기 대선은 대통령 파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함에 따라 오는 5월 9일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규정됩니다. 일반적인 선거 시간보다 2시간 더 늘어난 겁니다. 선거가 5월 9일 치러질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과 16일 후보자 등록을 신청받고 17일부터 22일간 선거운동을 허용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닷새 전인 5월 4일과 5일에 진행됩니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대선 주자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교계단체들은 공명한 대통령 선거를 위한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시아 9개국 목회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성령운동과 열정적인 새벽기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동북아 선교회가 주최하는 제14회 아시아 목회자 초청 세미나가 오직 직분과 건강하고 탁월한 교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대회에는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9개국 23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방법을 나눴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3일째인 10일 교회 성장의 원리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말씀 집중과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단초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들입니다. 주영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50년을 목회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회가 5명으로부터 78만 명의 성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설교에 철저히 시간을 투자하고 성도의 삶과 연계된 실질적인 이야기를 담아낼 것도 방법으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성장에 성령의 역사와 열정적인 새벽기도가 있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I learned from Pastor Lee. The very important lesson is morning prayer. We wake up early and we submit to God and we pray to God. And we also, secondly, is ask Holy Spirit to fill us and to work in our church, to work in our life. 이번 세미나에는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임성빈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쿠안통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마친 후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이동해 금요철야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12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24년간 남아공 선교사로 지내온 김용애 선교사가 자신의 수많은 사역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2011년 언더우드상을 수상받을 만큼 남아공 선교에 남다른 애정과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전시회엔 김용애 선교사가 직접 그린 수채화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그녀의 작품엔 흑인과 함께 뛰어노는 천사의 모습, 흑인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 등 흑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김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만난 흑인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그들을 차별 없는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의 달란트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게 하셨고 이 그림들을 통해 또 다른 사역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애 남아공 선교사 초청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원천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수장이 한 목소리로 현대인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만큼 성경 구절을 읽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자신의 SNS에 교황의 훌륭한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는 현대인이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하루 평균 170여 차례 확인한다고 전했으며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4.7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 디즈니 영화 미녀와 야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동성애 캐릭터 때문인데요. 미국 교회는 영화가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주입시키려 한다며 성도들에게 영화 관람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역시 문화부에 개봉 전 영화를 검토할 것을 의뢰하는 등 미녀와 야수가 전하는 동성애 선전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3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오늘 16일 개봉될 예정입니다. 잠비아의 한 교회가 진행한 무료급식 기도회에서 8명이 사망하고 최소 28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는 SNS상에 무료 입장과 무료 음식이란 제목으로 활발한 홍보 활동을 했는데요. 이런 활동에 기도회에는 약 3만 5천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심각한 기근이 수년간 지속된 잠비아에서 무료급식 소식에 수많은 사람이 기도회 시작 3시간 전부터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유엔 세계 식량기구에 의하면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잠비아는 식량난과 영양 결핍, 만성 빈곤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를 꼽는다면 우리나라는 몇 위에 해당할까요? 미국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매해 실시하는 최고의 나라 순위에 한국이 23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가 영향력, 기업 환경, 삶의 질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는데요. 조사 결과 한국은 국가 영향력 11위, 기업 환경 중 유동성 17위, 삶의 질 25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최고의 국가 1위에 선정된 스위스는 모든 항목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위스의 뒤를 이어 캐나다가 2위, 영국과 독일이 각각 3위와 4위에 선정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대선 패배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지난 11월 대선 이후 클린턴 전 장관은 대외 활동을 자제하며 대선에 관한 일체의 언급을 피해왔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한 클린턴은 인생은 누구에게나 시련을 안긴다며
대선 패배 후 숙면을 취하며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과 반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선 패배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클린턴은 이번 연설을 기점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의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중국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마트의 피해가 상당한데요. 중국 정부는 소방시설 기준 위반 등 사소한 이유로 영업 중단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있는 전체 롯데마트 99곳 가운데 문을 닫은 곳이 50곳을 넘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반 롯데 감정도 심각합니다. 최근엔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롯데의 소주와 음료를 박스채로 쌓아두고 중장비로 파괴하는 시위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와 거래하지 말라고 내부 지침을 내리는 현지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불매운동과 규제가 확산됨에 따라 롯데 유통 부문의 중국 사업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전국에 진입한 한국 경제의 핵심 이슈는 무엇일까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탄핵 판결 이후 한국 경제의 5가지 위험은 남북관계 경색 등 지정학적인 문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유럽연합 붕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그리고 가계부채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고 중국의 경제 보복도 한국 경제에 큰 위협입니다. 유럽연합 붕괴는 세계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의 수출 불황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가계부채 역시 큰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요인인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외 리스크의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북핵 외교가 어떤 흐름을 맞게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했는데요.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야권 후보가 집권할 경우 대북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북 압박을 강화했던 박 전 대통령의 기조보단 비핵화와 평화체제 대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다소 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대북 제재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저렴한 수강료를 미끼로 수강생을 모집해 운전면허 교습 행위를 한 무자격 강사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K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사 자격증이 없는 K씨 등은 인터넷 블로그에서 10시간 교습에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다며 등록 학원의 반값 교습비로 수강생을 모집한 뒤 돈을 받고 운전을 가르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전면허 시험장 주변에서 코스 연습을 하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특별단속 활동을 벌여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능형 환경관리 대책반을 발족하고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한 환경관리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기계의 지능화로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돼 산업구조 근본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출범할 대책반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산하 기관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드론 관련 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김영훈 환경부 환경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환경 분야에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가 경기도 하남시 새노래 명성교회와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는 명성교회를 개척한 김삼한 목사의 장남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오는 19일 교인들에게 교회 합병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김영주 총무와 만났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증폭될까 걱정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화해하고 통합하도록 적극 나설 것이며 종교 지도자들도 이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관한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에선 파면으로 끝나지 않고 법치주의 확립, 공공윤리와 직업윤리 갱신,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대화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개인과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건강연구원이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창립 15주년 기념 교회건강 열린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교회건강연구원장 이호상 목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론, 7교회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강의에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